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적으로 코로나도 계속되고 곧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다 보니 제가 보고 있는 관심주들 중에서 비대면 결제 쪽인 NHN 한국사이버결제에 대해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번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업무상 좀 시간이 좀 어려워가지고 못 만들고 이제서야 좀 만들어 올리고요. 그 사이에 주가가 조금 움직인 점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외적으로 코로나가 어떤지 먼저 확인을 해 보겠는데, 월드 오미터에 가셔서 보셔도 되지만 간략하게 그냥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신규 확진이 6만 9천 명으로 최다를 또 갱신을 했습니다. 뭐 4만 명이 넘었다 계속 그랬었는데 이제는 뭐 6만 9천 명,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WHO에서는 똑같이 얘기하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코로나19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계속 뭐 2분기쯤이면 이제 끝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가장 초창기에는 이제는 아예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긴 했었어요. 뭐 조금 감소는 했는데 그래도 꾸준히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지금 재택근무나 뭐 종교 활동이나 등 여러 가지 등을 지금 어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딱히 국내에서 줄어들어서 0명으로 바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좀 지속되면서 지난 3월이었죠. 3월 달에 좀 움직였던 관심 종목들이 좀 같이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언택트주하고 뭐 진단키트 등 관련주들이 비슷한 모습으로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 시젠 같은 경우에 이제 그만큼 올라왔고, 지난 3월에서 4월 코로나로 비대면 결제가 늘어나고 택배 또는 배달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1분기에 이제 매출과 이익이 급증한 NHN 사이버 결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 1분기에 이런 현상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매출이 좀 나오는 이런 일시적 현상이다. 그리고 사이버 결제니까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매출 결제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편리성을 맛보던 사람들이 조금은 쓸 거다. 요 정도에서 뭐 1분기 조금 반짝하고 2분기 실적 반짝하고 그러고 끝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종식이 될 가능성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단발성 매출, 뭐 시젠이나 진단키트나 뭐 알코올 쪽이나 아니면은 이런 비대면 결제 쪽이나 단발성 매출이라고 봤었는데, 단발성 매출이 아니고 계속되기 때문에 이제는 지속적인 매출과 지속적인 이익으로 연결이 돼버리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번 1분기 사업 보고서,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죠. 1분기 분기 보고서를 보면서 어떤 사업을 여기는 영위하고 있고 매출 비중과 어떤 사업군이 향후 NHN 한국사이버결제의 성장을 이끌어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PG 사업 부분, 그리고 온라인 밴 사업 부분,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쪽도 진행을 하는데 이건 워낙 소규모고요. 그 다음에 O2가 네, O2 사업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네 가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온라인 부분에서는 이제 PG 그리고 밴 사업인데 온라인 밴, 그리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 밴 사업, 그리고 O2O 사업, 이렇게 네 가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뭐 이제 크지 않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시장 점유율은 LG U+하고 KG 이니시스 그리고 한국사이버결제가 시장 65%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25%, 그러니까 전체 25%죠. 그러니까 4분의 1은 전부 다 여기 한국사이버결제에서 지금 점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뱅 같은 경우에 거의 50% 이상 점유를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결제는 워낙 작아서 뭐 7% 점유 이 정도고, O2 사업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저는 가장 크게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
딱히 여기 분기 보고서에는 시장 점유율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시장 특성을 보면은 온라인 결제 쪽은 당연히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섹터고, 그리고 더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성장하고 빠르게 온라인 결제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코로나19로 오프라인 상에서 일시적인 거래 감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밑에서 바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토 사업이 간단하게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면은 이제 배달 시장의 급성장이잖아요. 보통 배달을 하면은 카드 결제, 예전에는 신용 카드를 내고 그 자리에서 결제를 해버리면 그게 오프라인 결제로 잡혔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을 통해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를 하는 건 온라인 결제로 잡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어주는 그러한 사업이죠. 뭐 배달도 있고, 무이나 매장, 키오스크죠. 키오스크, 이게 사람이 없는 데 가서 결제를 하고 주문을 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다 주문 중개, 연계를 다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내려가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부분이 줄었다고 했는데, 이게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오프라인 부분이 이제 6.36%로 줄어봐야 매출에게는 큰 타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코로나로 이 비중이 전년에 80% 정도 이제 비중이었었는데 거의 10% 이상 비중이 더 올라가면서 이쪽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의 1%가 큰 거지, 여기서 1, 2% 빠진다고 크지 않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토 사업은 확실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매출 비중은 당연히 작습니다. 근데 제가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이 종목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오토 사업, 이것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 현황이 있을 텐데, 네, 여기 있네요. 그 1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얼마냐, 이게 1,400억 정도였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79억 정도. 근데 전년도 1분기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52억 정도, 꽤 높은 폭으로 이제 성장을 했고요. 거래 대금 또한 1,000억 정도에서 1,400억 정도로 거의 40% 이상 증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1분기 실적을 좀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면은 좀 이렇게 숫자로 보여드리면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니까 보통 이렇습니다. 1분기에 이제 연결 기준 실적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1.2%와 51.7% 증가한 1,420억과 80억을 기록했다 라고 나오죠. 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 당연히 매출도 증가를 했지만 이익폭이 더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2분기는 당연히 실적이 더 좋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역사상 이제 최대치를 찍을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데, 1분기에 코로나로 매출이 증가한 거는 1월이 빠진 2월과 3월입니다. 근데 2분기는 4, 5, 6월 3개월 모두 다 꽉 채워서 코로나가 활성화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쓰고 배달 주문하고 등등 많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거의 3개월치를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에서 3개월 정도 이제 좀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같은 경우는 한국사회보결제의 그 비수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분기 중에서 가장 비수기고, 근데 저 정도로 이익이 난 부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이건 뭐냐, 왜 갑자기 이렇게 되냐. 네, 그래서 성장한 섹터로 제가 보기에는 2분기에는 거의 3개월 내내 매출 호재를 적용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거의, 그러니까 동기 19년도 2분기 대비
거의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갖다가 제가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19년도 2분기 때 실적이 어땠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은, 이거는 이제 19년도고요. 19년도 8월 이때 이제 실적이 나왔고요. 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음 달 중순쯤에 이제 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동기 대비 이제 8.8% 증가한 매출액은 이제 1141억, 영업이익은 92억으로 이때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84%가 늘었죠. 영업이익이 계속 큰 폭으로 계속 늘고 있는 거는, 어떠한 사업을 처음 시작한 다음에 초반에는 이제 이익이 잘 안 나고 이제 매출만 계속 커지는데, 점점 그 사업이 잘 굴러가면서 당연히 그러면 비용은 더 줄어들고 효율도 높아지니까 이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때 92억이었는데 이번에는 뭐 얼마일지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재투자 부분이 또 얼만큼 있었을지 몰라요. O2O를 갖다가 키우기 때문에 당연히 재투자를 또 하고 사업을 더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얼만큼 더 재투자 들어간지 모르지만, 이번 2분기에는 뭐 얼추 한 그래도 한 150억 가까이는 하지 않을까 좀 조심히 좀 예상을 해봅니다. 20년도에 계속돼서 이제 코로나가 이어진다면은 비대면 결제 부분은, 기존에 이제 PG도 당연히 더 커지겠지만 O2O를 통해서 더 커질 거라고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O2O가 뭐기 때문에 제가 계속 성장 가능성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기사를 통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이번 2월이고요. 이때 O2O 사업 확장을 이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얼마 안 나오는 부분은 당연한 부분들이고, PG와 벤을 갖다 영위하는 이런 사업을 하지만, O2O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그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편의점에 가서 신용카드로 이렇게 결제를 해버리시면은 그거는 오프라인 벤사인 오프라인 수익으로 가기 때문에 한국 사이버 결제한테 전혀 수수료가 들어올 게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페이코 어플을 쓴다거나, 요즘은 카카오페이도 쓰고 많이 쓰시는데, 그걸 핸드폰으로 결제를 해버리면은 이거는 온라인 결제로 잡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의 그 PG사가 있을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페이나 아니면은 페이코를 쓰신다면은 이쪽으로 당연히 수익이 잡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경계를 점점 허물고 있고요. 근데 모회사인 이제 NHN이 모회사고요. 이제 페이코 오더라는 모바일 스마트 주문 결제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페이코 어플 안에서 결제를 미리 해버리고 주문과 동시에 결제까지 다 되는 그런 서비스고요. 그래서 매장에 가면은 이제 뭐 QR코드를 찍으면은 음식을 고르고, 그 다음에 주문과 결제까지 다 하면 굳이 아르바이트생한테 뭐를 주문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O2O고, 이외에도 O2O가 굉장히 많은데, 뭐 공유 차량, 뭐 차량 공유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오프라인을 쓰는 거지만 결제는 온라인에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계속 늘어만 나고 있고, 당연히 O2O로 전향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또한 코로나로 오프라인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온라인에 결제하는 키오스크, 그 매장에 이제 사람이 없는 키오스크도 활성화되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O2O 부분이 미약하지만 이 시기에 가장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이라 제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음은 배달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배달은 그 요기요, 그리고 배민, 거의 둘이서 거의 독식을 하고 있죠. 거의 100% 이쪽에서 전부 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때 이슈가 됐었던 게 이제 수수료로 이제 좀 이슈가 되면서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좀 돌았었는데, NHN 한국 사이버 결제의 그 모회사인 그 NHN에서 이제 페이코를 통해서 이제 배달 사업을 좀 진행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배달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는 6월달 기사고요. 올 하반기 페이코가 배달 오더를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페이코가 이제 배달 오더를 갖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 결제 부분에 대한 모든 거는 한국사이버결제가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주문 런칭에 따른 수수료를 당분간 받지는 않을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이 수수료를 계속 내왔는데 요기요하고 배민에다가 수수료를 안 받는다. 그러면은 당연히 일로 오겠죠, 사업주들이. 그래서 머천트 입장,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수익성 개선하고 매력적인 요소, 그래서 머천트 증가가 괄목할 수준이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0%의 수수료를 내고 사업주들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면은 당연히 요기요에서 전부 다 이쪽으로 오겠죠. 다 이쪽으로 넘어갈 거고, 그래서 이걸 갖다 활성화시키고 굉장히 많은 사업주들을 모으면 그때부터는 뭐 수수료를 조금씩 올릴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봐야 될 거는 그 배달 앱을 통한 거래액이 어느 정도고 얼마만큼의 점유율을 가져오면은 뭐 어느 정도 예상을 이익을 갖다가 좀 추려서 좀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요거는 좀 다른 뉴스인데 제가 필요한 부분만 있어서 좀 빼왔고요. 2020년 이제 7월 1일 뉴스고요. 여기서 제가 보고 싶었던 내용은 이거예요. 지금 현재 거래 앱 배달, 그러니까 배달 앱의 거래액은 20조 시장이죠. 20조 시장, 이걸 제가 보기 위해서 이거 뉴스를 좀 가져온 거고, 20조 시간인데 20조 중에서 이제 20%만 가져온다라고 보셔도 이게 4조거든요. 4조. 4조에 따르는 이제 수수료를 챙겨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수수료. 누가 그러면은 한국사이버결제가 수수료를 이제 챙겨 가져오겠죠. 초기에는 당연히 아까 말했다시피 0%이기 때문에 뭐 수익이 거의 나지 않고 이제 규모를 키워가면서 비용을 써야 하지만 향후 이제 배달 앱을 통해서 예를 들면은 2%만 수익으로 잡힌다. 이 배달 앱을 통해 수익으로 2% 영업이익이 난다라고만 해도 그것도 4조는 제가 좀 약하게 봤거든요. 전체 시장에서 그 정도로 0%를 때리면은 솔직히 20% 이상으로 당연히 고성장을 할 것 같은데 점유율을 20%만 받고 마켓쉐어를 이익을 2%로만 봐도 이러면 800억에 따르는 이익이 갑자기 생기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1분기 뭐 90억, 전년도 2분기에 뭐 90억 이 정도였는데 뭐 이번에 잘해봐야 피지사도 사실상 피지사들은 수수료만 먹기 때문에 큰 고객이 사라지면은 피지사의 그 거래 대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자기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이상 힘든 부분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돈을 번 걸로 이런 부분에 재투자를 하고 이제 큰 캐시카우를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큰 시장에서 이제 배민하고 요기요가 과점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뚫기에는 일반 회사들은 솔직히 힘들어요. 근데 뒤에 이제 네이버, NHN 그리고 페이코까지 다 같이 엎어가지고 진출을 하는 거고, 뭐 소규모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있는 기업들이 이런 과점 시장을 부셔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시장을 정착하려면은 뭐 20% 가져오려면은 이 정도 뭐 30%든 가져오려면은 당연히 이제 돈이 있어야죠. 프로모션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사업주들 그것도 그냥 뭐 등등 사업주들도 0% 받고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뒤에 이제 돈이 있는 기업인 네이버하고 페이코가 들어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기 제가 준비한 기사 이외에 한 가지 그냥 말로 설명을 또 하나 드리면은 지금 애플하고 테슬라가 지금 관계사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애플 스토어 그리고 테슬라 결제액에 대해서 또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이 있어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받고 있는 걸로 알고요. 근데 테슬라가 그전에는 이제 많이 들어오지 못했었는데 이번 2분기에 테슬라가 굉장히 차량이 국내로 많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금액들이 꽤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당연히 수수료를 받을 거고요. 그러고 1, 2분기경에 아이폰이 출시한 점들도 당연히 매출로 그 애플 스토어에서 들어오는 그 금액의 수수료들을 매출로 이어질 거라고 제가 또 예상을 되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냥 기사는 찾아보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말로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의 위치를 좀 보면은
제가 딱 지금 예전에 있었던 위치랑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고점, 그리고 지금 고점. 사실 제가 설명드리려던 날이 이날이었어요. 이날 요 날이었었는데 제가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저는 조금 만지작거리고는 있는데 지금 해서 요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누구는 이제 쌍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쌍봉을 보여주는데 실적하고, 그리고 지금 진출하려는 배달 사업, 지금 2분기 실적이 있죠. 그 다음에 배달, 요게 크죠. 그 외 O2O로 이제 전향되는 부분들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장성들, 거기에 코로나 지속, 요 부분들. 그러면은 코로나 지속이면 당연히 비대면 결제죠. 비대면 결제. 지금 요런 재료들이 있음에 있는데 여기서 쌍봉 맞고 떨어진다 라고 보기엔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 딱 이맘쯤에 외국인 지분이 8%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거의 30% 가까이 지분이 올라왔고요. 외국인 지분이. 근데 다른 네이버를 좀 봤을 때는 대체로 50% 이상까지도 늘릴 가능성이 많이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이 이쪽을 분야를 좀 많이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쌍봉인 듯 하면서, 만약에 지금 주말이니까 월요일날 만약에 빼준다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쌍봉 맞고 떨어진다는 모습으로 한번 그렇게 개미 털어 먹으려고 좀 그런 그림을 그려주면은 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그래, 어쨌든 6만원짜리는 충분히 돌파해서 크게 한번 슈팅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달 어플 이제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배달 시장이 얼마고 어느 정도 하고 네이버가 어떻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지출한다 이런 내용들 막 기사 나오겠죠. 이거는 계속 꾸준히 성장할 거니까 딱히 짜잘한 뉴스들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코로나 지속되는 거 계속 보시면 될 것 같고, 참 수요일쯤에 올려드렸으면 참 좋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고,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